좋아요, 구독! 오늘의 뉴스입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약 2년 만에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우리 반도체주도 장 초반부터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키움증권 연구원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급등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우리 증시에서도 반도체 중심의 업종별 차별화 장세를 보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관련해서 오늘 반도체 섹터 전반에서 빨간불이 켜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반도체 업황에 대한 열기가 거세지는 가운데 간밤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4%나 상승을 했습니다. 이렇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오른 원인부터 찾아봐야 될 것 같고 관련주들 오늘 우리 증시에서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을까요? 네, 어저께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많이 올랐었죠. 그래서 지금 2년 만에 최고치를 이제 기록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최근 이제 미국 장세가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M7이라고 불리는 이제 빅테크 IT 관련된 기업들이 주가가 올 때 계속 높은 상승세를 보였다가 최근엔 좀 주춤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신 이제 중소형 관련주들이 좀 강한 그런 흐름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거에 이제 같이 맞물려 있다라고 보시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이제 세부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편입되어 있는 종목이 총 30개 종목입니다. 그중에서 28개 종목이 올랐고 2개 종목이 하락을 했는데요. 그 2개 종목 중에 하나가 올해 상승률이 가장 높았었던 종목 중에 하나인 엔비디아가 어저께 1.85%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를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이 다 종목들이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만큼 이제 최근에 그 빅테크 관련된 기업들이 높은 그런 이제 주가 상승률로 인해서 약간의 이제 부담을 가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반도체 관련된 분야는 이제 내년에 업황이 상당히 이제 개선될 것이다라는 기대가 지금 커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반도체 관련된 글로벌 이제 반도체 경기가 조금 위축이 되지만 내년에는 3% 정도의 성장세를 지금 예상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면 내년을 대비하는 반도체 기업들 입장에서 보면 올해보다는 내년 실적에 대한 개선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AMD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인공지능형 이제 칩인 MI300X라는 그런 이제 칩을 공개를 했습니다. 이런 이제 이번에 이제 공개한 칩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와 이제 경쟁할 수 있는 그런 칩이다라는 그런 이제 시장 반응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빅테크 입장에서 보면 같은 이제 AI를 구성하기 위해서 기존의 엔비디아 칩 대신 이와 경쟁을 할 수 있는 AMD 칩을 사용을 함으로써 가격을 좀 낮출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내용이 인식이 좀 잡혀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AMD가 상대적으로 강한 그런 주가 흐름세를 보이고 엔비디아가 상대적으로 좀 약한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까지도 반도체 관련된 부분은 여전히 시장에서 주목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내 반도체 주식 같은 경우도 미국 반도체 종목들의 이제 강세 영향으로 오늘 강세를 좀 실현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대표적인 이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외국인 매수세가 지금 꾸준히 유입이 되면서 상대적으로 삼성전자에 비해서 강한 그 주가 흐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또 D램의 이제 점유율 자체도 삼성전자와 많이 격차를 줄임으로써 향후에 이런 이제 D램에 대한 주도권을 가질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도 같이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와 더불어 이제 윤 대통령의 네덜란드 방문을 통한 반도체 동맹 강화에 대한 기대감도 오늘 반도체에 관련된 주가에 반영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구성하는 30개 종목 중에 2종목을 제외하고 모두 상승세를 보였고 거기에 앞서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의 네덜란드 방문 이슈로 인해서 반도체 동맹이 강화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더해지고 있습니다. 이 네덜란드 방문에는 이재용 회장과 최태원 회장도 동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네덜란드발 수혜가 좀 기대되는 종목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두 이제 양사 이제 회장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이제 대표해서 이제 참석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ASML의 이제 EUV 그 장비 자체는 현재 ASML만 더 독점적으로 지금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받기 위해서 글로벌 이제 반도체 업체들이 줄을 서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를 이제 좀 더 원활하게 받기 위해서 이번에 이제 같이 동행을 한 거 아닌가라는 좀 생각은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네덜란드 관련돼서 반도체 동맹이다라고 이제 얘기는 하고 있지만 아마 선언적인 수준에서 끝일 가능성은 좀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ASML EUV 장비를 국내 업체들이 좀 더 많이 빠르게 이제 받을 수 있다라는 점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는 있겠지만 ASML 같은 경우는 지금
지난 5월 달에 국내에 EUV용 테크니컬 센터를 개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EUV 관련된 장비에 대한 심화 교육이 국내에서도 가능하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ASML이 우리나라에 해줄 수 있는 거는 지금 거의 최선을 다해서 해주고 있다라고 보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방문한다라고 하게 되면 뭐 실질적인 뭐 추가 협력은 그렇게 크지 않을 가능성은 좀 높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이제 양국 간의 관계 개선을 통해서 향후에 뭐 EUV 공정 아니라 다른 부분에 대한 부분도 같이 좀 긍정적으로 이제 영향을 좀 미칠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EUV 공정 같은 경우에 지금 올해 이제 올해 한 중반 이후서부터 좀 강한 그런 흐름세를 좀 보였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삼성전자의 EUV 공정에 국내 소부장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으로 이제 좀 주가가 상승을 했었던 그런 이제 전력을 갖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최근 삼성전자가 EUV용 이제 펠리클을 이제 사용하고 있는 회사가 일본 한 개 회사에 불과하다라고 이제 말을 하면서 기존까지 그 펠리클을 공급할 거라고 기대했었던 SNS텍이 급락을 하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만큼 EUV 공정 내에 국내 소부장 업체들이 참여를 하기 위해서는 아직까지는 뭐 허들이 좀 더 높은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러다 보면 EUV 공정 관련된 기업들도 오늘 뭐 주가 흐름이 그렇게 뭐 세게 있는 상황은 아니니까 뭐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관련 주가의 움직임은 아직까지는 뭐 정중동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일단 기대감이 있긴 하지만 ASML 자체가 일단 우리나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만큼 더욱더 큰 막 플러스가 될 만한 요인들은 크지 않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어버브 반도체의 경우에는 5거래일 연속 강세를 보이고 있고 오늘 장에서도 28%대까지 올랐다가 지금은 17%대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 지금 신규 진입도 괜찮은 구간인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추가 조정을 좀 노려봐야 할까요? 일단은 뭐 조금 조정을 받는 단기 급등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유의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버브 반도체가 이제 기본적으로 만들고 있는 게 가정용 MCU를 만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뭐 올해 이제 실적 자체가 이제 매출은 소폭 증가를 했지만 영업이익은 114억 손실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만큼 전방 산업인 가전 업체들, 그러니까 국내외 가전 업체들의 생산이 감소하면서 MCU의 수요도 같이 감소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상황에서 내년에 물론 가전 제품의 이제 수요가 회복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특히 중국 업체들의 생산이 이제 회복하는 그런 기미가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올해보다는 내년에 좀 더 실적이 개선될 그런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지만 주가가 과연 이렇게 급등을 할 만한 그런 내용인가라는 부분은 조금 더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아마 다른 내용이 아마 있을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최근에 주가 상승을 하면서 그 기타 법인의 매수세가 꾸준히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한 7만 주 정도 지금 기타 법인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일단 뭐 기타 법인 같은 경우는 일반 법인이기 때문에 이게 어떠한 다른 목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좀 의심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지금 계열사 중에 반도체 검사 장비를 하고 있는 윈팩 같은 경우는 뭐 주가가 그냥 보합을 하고 횡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뭐 그거에 따른 뭐 그런 수혜다라기보다는 아마 자체적인 다른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투자자분들은 내용이 확인될 때까지는 조심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보고 있습니다. 네, 어버브 반도체의 경우에 일단 급등을 한 만큼 단기적인 조정 구간 한번 노려보시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를 해주셨고요. 그렇다면 이제 반도체 내 이슈를 한번 좀 살펴보면 HBM에서 이제는 온디바이스 AI로 옮겨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HBM 시장만 살펴본다면 내년에 시장이 한 3배 정도 확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온디바이스 AI의 경우에는 장기적인 관점은 좀 매력적이다라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단기적으로 바라본다면 저희 HBM 쪽을 좀 노려봐야 할까요? 네, 그렇죠. 뭐 최근 들어 이제 반도체 내에서도 뭐 올라가면서 순환매 현상이 계속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내 소규모 이제 테마가 이제 형성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뭐 올해 같은 경우도 뭐 후공정이나 뭐 HBM, 뭐 AI 또 뭐 디자인 하우스, 뭐 온디바이스까지 이렇게 세부적인 이제 섹터별로 테마별로 해서 순환매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런 이제 순환매가 한번 순환 사이클이 지나면 또 주가가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세가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온 디바이스 같은 경우도 뭐 최근 삼성전자의 갤럭시 S24에 대한 그런 기대감으로 이제 올랐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갤럭시 S24에 이제 생성형 AI인 이제 삼성 가우스를 장착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개별 기기에 이제 어떻게 보면 AI가 심어지는 온 디바이스 관련된 종목들이 강한 그런 시장에서 관심 사항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온 디바이스 관련돼서는 아직까지 시장이 형성됐다라고 보기엔 조금 이른 감이 있고
있고요. 그런 이제 기대감으로 최근에 주가가 급등을 했었던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유의해서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HBM 같은 경우도 뭐 AI 반도체에 대한 그 시장이 확대되면서 수혜를 입을 것이다라는 그런 이제 내용 때문에 올해 꾸준하게 상승세를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최근에 뭐 HBM 관련된 부분도 여전히 단기적으로 보면 좀 주가가 급등했었던 그런 측면 네.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최근에 조금 이제 조정 쉬어가는 그런 이제 국면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만약 좀 조정이 이제 커진다라고 하게 되면 저점 매수 관점에서 좀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에 지금 납품을 계속 이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만약 납품이 성공한다라고 하게 되면 뭐 HBM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는 다시 한번 뭐 탄력적으로 움직일 가능성도 있으니까 일단은 뭐 지금 상황에서는 좀 조정받을 때 아마 저가 매수 관점에서는 접근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시점에서 바라본다면 HBM 관련주들 저가 매수 관점을 보면 좋겠다라고 좀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반도체와 관련된 전반적인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탑픽 종목도 이 안에서 가지고 오셨을까요? 네, 뭐 일단 반도체 관련된 기업 중에서 이제 갖고 왔고요. 그중 반도체 검사 이제 장비를 만들고 있는 리노공업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뭐 지금 대표적인 이제 프로보인 이제 리노핀과 그다음에 IC 테스트 소켓 관련된 그런 이제 소모성 재료를 공급하는 그런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단순하게 뭐 메모리 반도체뿐만 아니라 시스템 반도체 업체와도 계속 협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올해 이제 전방 산업인 이제 반도체 회사들의 실적 감산 여파로 인해서 실적은 부진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3분기 실적만 보더라도 매출 같은 경우 20% 정도 감소를 했고요. 영업이익도 한 20% 감소한 333억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내년부터는 반도체 관련된 생산이 이제 감산이 어느 정도 일단락되면서 정상화를 찾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이제 신규 디바이스가 계속 이제 다변화되면서 이에 따른 연구 개발용 소켓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도체가 이제 경기가 이제 살아나면서 소모성 부품의 공급이 뭐 생산량이 증대한다라고 하게 되면 소모성 부품도 같이 확대되고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수혜감도 같이 주목해서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최근 한 달 동안 외국인이 22만 주 정도 매수를 하면서 주가도 쭉 우상향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추가적인 뭐 상승 여력은 좀 더 남아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매수 가격은 한 21만 원 이하에서 매수하시면 어떨까 싶고요. 목표 주가는 23만 원, 손절은 18만 원에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